이 더러운 손으로 감히 15억짜리 피아노를 건드려? 부산 해운백화점 명품관. 생선 비린내 나는 교복 차림의 17세 소년이 70세 재벌 회장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고아원 할머니 요양병원비 3억 원. 그 돈이 없으면 유일한 가족을 잃게 됩니다. 회장이 비웃으며 제안했어요. 좋아. 저 피아노로 내 마음을 울리면 3억을 주지. 하지만 실패하면 넌 평생 이 백화점 지하 창고에서 일해야 해. 생선 배달하던 손으로 15억짜리 피아노를 연주한 소년. 그날의 선율이 부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달빛 목욕탕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부산 자갈치 시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상인들의 고함 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있었어요. 그 혼잡한 시장 한복판에서 17살 소년 강민재가 무거운 생선 상자를 어깨에 지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교복 바지는 생선 비늘로 얼룩져 있었고 운동화는 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소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상자를 배달하면 1,000원. 새벽 2시간 동안 20상자를 나르면 2만 원을 벌 수 있었어요. 김종팔 사장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야, 민재야. 오늘도 일찍 왔네. 밥은 먹었나? 네, 아저씨. 먹었어요.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민재는 어젯밤에도 라면 하나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김종팔 사장은 투박하지만 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3년 전 굶주린 민재를 처음 발견하고 일자리를 준 것도 그였습니다. 민재는 5살 때 부산역 앞에 버려져 있었어요. 비닐봉지 하나만 들고 울고 있던 아이를 발견한 건 박순자 원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민재는 박순자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가난한 고아원이었지만 할머니의 사랑만은 넘쳤습니다. 고아원에는 누군가 기증한 낡은 피아노가 있었어요. 건반 몇 개는 소리도 나지 않았고 페달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 피아노에 홀린 듯 빠져들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귀로 듣고 손으로 따라치고 밤새 연습했어요. 놀라운 건 민재에게 절대 음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들은 곡은 그대로 재현할 수 있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밤마다 민재의 연주를 문틈으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재, 저 손은 피아노 치는 손인데. 하지만 6개월 전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치매였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비용은 3억 원이 필요했어요. 고아원은 문을 닫았고 민재는 자갈치 시장 근처 쪽방에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학교 가기 전 새벽에 생선 배달하고 학교 끝나면 다시 시장으로 와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모은 돈은 고작 200만 원이었습니다. 3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김종팔 사장이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오늘 특별 배달이 하나 있다. 해운백화점 명품관에 고급 생선 가져다 줘야 해. 돈 많은 사람들 행사라 카더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운백화점, 부산에서 가장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민재는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생선 상자를 들고 민재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해운백화점은 민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 조명이 눈을 어지럽혔어요. 민재는 생선 상자를 안고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디 가는 거야? 명품관 행사장에 배달 왔습니다.
경비원은 코를 막으며 손짓했습니다. 빨리 갔다 와. 냄새 나니까.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어요. 배달을 마치고 돌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명품관 중앙 로비를 지나는데 뭔가가 민재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거대한 피아노였습니다. 검은 유광이 흐르는 그랜드 피아노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옆에 세워진 안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전 세계 10대 한정판. 가격 15억 원. 민재는 숨을 멈췄어요. 15억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재의 머릿속에는 돈이 아니라 소리가 떠올랐어요. 저 피아노는 어떤 소리를 낼까? 고아원의 낡은 피아노와는 비교도 안 될 맑고 깊은 소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잠깐이면 돼. 딱 한 번만 건반을 눌러보고 싶었어요. 민재의 손가락이 천천히 뻗어 하얀 건반 하나를 눌렀습니다. 맑고 깊은 소리가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민재가 지금껏 들어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바다가 보일 것 같은 소리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여러 사람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중앙에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7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인상. 해운백화점 회장 천명이었어요. 부산 재계에서 독사마님이라 불리는 냉혹한 여자였습니다. 천 회장의 시선이 피아노 앞에 선 민재에게 꽂혔어요. 그리고 민재의 교복에서 풍기는 생선 비린내가 그녀의 코를 찔렀습니다. 이 더러운 손으로 감히 15억짜리 피아노를 건드려. 천 회장의 비명이 명품관에 울려 퍼졌어요. 민재는 얼어붙었습니다. 천 회장이 성큼성큼 다가와 민재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 생선 냄새 나는 손으로 내 피아노를 만져.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민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천 회장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재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 회장은 옆에 있던 비서에게 손짓했어요. 비서가 황급히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천 회장은 민재가 만졌던 건반을 마치 오물을 닦듯 문질러 닦았어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피아노는 해운백화점의 상징이야. 내 같은 애가 만져도 되는 물건이 아니라고. 천 회장이 경비원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부모 연락처 알아내.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까.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 부모가 없습니다. 천 회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뭐?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모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천 회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굳어졌어요. 그래서 고아라고 봐줄 것 같아? 오히려 더 문제네. 고아원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이렇게 버릇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거 아니야?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에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할머니. 민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3억 원. 그 돈이 없으면 할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요. 민재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천 회장이 비웃듯 웃었어요. 기회? 무슨 기회? 저 피아노로 한 곡만 치게 해주세요. 제가 회장님 마음을 움직이면 3억만 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천 회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피아노를 친다고? 이 생선 냄새 나는 손으로? 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치매예요. 치료비가 3억 원이 필요한데 제가 가진 돈이 없습니다. 제발 기회만 주세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천 회장은 잠시 민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어요. 좋아. 재밌군. 내가 이 피아노로 내 마음을 움직이면 3억을 주지.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넌 평생 이 백화점 지하 창고에서 공짜로 일해야 해. 어때? 받아들이겠어? 민재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도박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일어나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어요. 민재가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명품 쇼핑을 하던 부유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했습니다. 저애 뭐야? 생선 냄새 나는데. 회장님이 뭔가 내기를 하셨나 봐. 천 회장은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어요. 민재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자갈치 시장의 새벽 풍경이 펼쳐졌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 어부들의 거친 목소리, 생선 비늘에 반짝이는 햇빛, 그리고 고아원의 낡은 피아노 앞에서 홀로 연습하던 수많은 밤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문틈으로 지켜보며 눈물 흘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민재야, 네 피아노 소리 한 번만 더 들었으면 좋겠다. 치매에 걸리기 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민재는 첫 음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명품관의 공기가 진동했어요. 민재가 연주하기 시작한 곡은 스스로 만든 곡이었습니다. 이름은 바다의 노래. 자갈치 시장 새벽 바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곡이었어요. 도입부는 잔잔했습니다. 새벽 바다의 고요함이 느껴졌어요. 멀리서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 갈매기 한 마리가 수평선 위를 나는 모습, 민재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곡이 진행되면서 선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듯 격렬한 화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민재의 삶이었어요. 5살에 버려진 아이, 고아원에서 자란 외로운 시간들, 새벽마다 생선 상자를 나르며 흘린 땀, 학교에서 생선 때깔이라고 놀림받던 치욕, 그 모든 고통이 건반을 타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곡의 후반부에서 선율은 다시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폭풍우가 지나고 해가 뜨는 바다, 갈매기들이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는 모습, 민재의 손가락이 마지막 화음을 내리쳤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초, 2초,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명품관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천 회장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천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50년 전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도 음악을 사랑했어요. 성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벌가의 딸이라는 굴레가 그녀를 가로막았어요. 아버지는 딴 따라 짓은 집안 망신이라며 호통쳤습니다. 그날 이후 천명희는 음악을 마음에서 지웠어요. 대신 차갑고 냉혹한 사업가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선 냄새 나는 소년의 연주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었어요.
천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3억? 보내주겠다. 민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입니까? 내가 한 말은 지킨다. 계좌번호 불러.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계좌번호를 불렀어요. 잠시 후 민재의 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입금 완료. 3억 원.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6개월 동안 새벽마다 생선 상자를 나르며 모은 돈은 200만 원이었어요. 평생 모아도 3억 원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거예요. 할머니를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군중 사이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50대 후반의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민재 앞에 멈춰서서 물었어요. 학생, 그 곡은 누가 가르쳐 준 거니? 민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도요. 제가 만든 곡이에요.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독학으로 이런 소리를 낸다고? 남자는 민재의 손을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생선을 만지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손가락이 길고 유연했어요. 이 손은 생선 만지는 손이 아니야. 피아노를 위해 태어난 손이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태호, 부산예술대학교 피아노가 교수. 민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국내 최고의 피아니스트, 손 부상으로 은퇴한 전설적인 연주자였습니다. 우리 대학에 영재 아카데미가 있다. 내가 특별 장학생으로 추천해 주겠다. 민재는 멍하니 교수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학비가 없어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장학금으로 전액 지원된다. 그리고 내 재능이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어. 민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꿈인 걸까요? 일주일 후 민재는 부산예술대학교 영재 아카데미에 첫 등원했습니다. 낡은 교복을 입고 정문을 들어서는데 화려한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는 학생들은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움켜쥐었어요. 아카데미 건물로 들어서자 학생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야, 저 외모야? 냄새 안 나? 진짜다. 생선 냄새 나는 것 같아. 자갈치 시장에서 왔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한 소녀가 민재 앞을 가로막았어요. 긴 생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소녀였습니다. 서예진, 해운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천명희 회장의 외손녀였어요. 어릴 때부터 독일에서 유학한 천재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너 그 백화점에서 피아노 치내지? 할머니한테 들었어. 예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운 좋게 한번 사람들 동정 받은 거 가지고 착각하지 마.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예진이 코웃음 치며 지나갔습니다. 첫 수업 시간이 됐어요. 정태호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학생이 합류했다. 강민재 학생이야. 학생들이 민재를 쳐다보았어요. 대부분 냉담한 시선이었습니다. 정태호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음악은 기교가 아니라 영혼이다. 민재 학생이 가진 건 바로 그거야. 여러분도 배울 점이 있을 거다. 예진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민재는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연습실 문을 열었을 때 민재는 얼어붙었어요.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악보가 모두 찢겨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찢겨진 악보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뻔했어요. 하지만 민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쓸하게 웃었어요. 악보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민재는 원래 악보 없이 피아노를 배웠으니까요. 귀로 듣고 손으로 따라 치는 것.
그게 민재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날 밤 민재는 새벽 2시까지 연습실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에는 다시 자갈치 시장으로 출근했어요. 생선 상자를 나르고 학교에 가고 아카데미에서 연습하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은 하루에 4시간도 안 됐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정태호 교수는 민재에게 특별 레슨을 해주었습니다. 내 연주에는 삶이 담겨 있어.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교수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젊은 시절 세계 무대에서 활동했지만 손 부상으로 꿈을 포기해야 했다고. 나는 더 이상 칠 수 없지만 너는 내 꿈을 이어갈 수 있어.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사이 1000명의 회장은 익명으로 민재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최고급 악보와 연습복 교재가 민재에게 배달됐습니다. 민재는 누가 보내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선물들이 큰 힘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카데미에 소식이 전해졌어요. 전국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지는 당연히 1등 후보였어요. 그리고 정태호 교수는 민재에게도 출전을 권유했습니다. 콩쿠르 예선 당일이 됐습니다. 민재는 긴장한 채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서 다른 학생들이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대기실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돌렸어요. 서예진이었습니다. 예진은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무대 공포증이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예진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그런 예진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수아 겁먹었나 봐. 잘 됐네. 맨날 잘난 척하더니. 아무도 예진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진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 예진이 민재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저리 가. 내가 뭔데 날 걱정해?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예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숨 쉬어. 나를 따라해봐. 민재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어요. 예진도 따라했습니다. 음악은 경쟁이 아니야.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주면 돼. 피아노랑 대화한다고 생각해. 예진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내 악보 찢은 거 나야.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민재가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근데 괜찮아. 덕분에 난 악보 없이도 칠 수 있게 됐거든. 예진이 민재를 바라보았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고마워. 콩쿠르 본선이 열리는 날이 됐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객석 VIP 좌석에는 1000명의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태호 교수와 김종팔 사장도 와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휠체어를 탄 노인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였어요. 천 회장이 비밀리에 요양병원에서 모셔온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무대 뒤에서 떨고 있었어요. 예진이 다가와 민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내 바다의 노래 들려줘. 민재의 이름이 호명됐어요.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민재를 비췄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객석을 둘러보는데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가 보였어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연주곡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1악장이었습니다. 첫 음을 내리쳤어요. 그 순간 대극장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민재의 연주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5살에 버려진 아이의 외로움, 고아원에서 홀로 피아노를 치던 밤들, 새벽마다 생선 상자를 나르던 땀, 그리고 할머니를 향한 사랑. 정태호 교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천 회장도 눈가를 훔쳤어요. 김종팔 사장은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 치매로 모든 것을 잊어버린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민재야, 우리 민재. 연주가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발하는 박수 소리,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재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제17회 전국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대상 강민재. 민재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가 상패와 꽃다발을 받았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상은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박순자 할머니의 상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생선 냄새 나는 제 손을 피아노 치는 손이라고 말씀해 주신 김종팔 아저씨, 저를 가르쳐 주신 정태호 교수님, 그리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재가 객석의 천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천 회장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재가 무대에서 내려와 휠체어의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저 했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피아노 쳤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민재야, 내가 내 피아노 소리 들었어. 고맙다. 치매였던 할머니가 민재를 알아본 거예요. 둘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5년 후 민재는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가 됐어요. 해운백화점에서 자선음악회가 열렸습니다. 15억짜리 피아노 앞에 민재와 천 회장이 나란히 앉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연탄곡을 연주했습니다. 객석에는 완쾌된 박순자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정태호 교수와 김종팔 사장도 있었습니다. 예진도 와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고 민재가 말했습니다. 음악은 경쟁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언어입니다. 천 회장이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 아이가 내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줬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어요. 생선 배달하던 소년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기적. 부산 해운대 바다 위로 노을이 지고 어딘가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재의 바다의 노래가 부산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